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가 토선생입니다. 매일 국내 해외 경기를 분석하여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모든 경기 프리뷰 이 영상만 보셔도 적중률 상향 되실 겁니다. 초보자분, 한폴락 하시는 분, 조합이 어려우신 분.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나 카톡 아이디 검색 투31으로 연락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본 영상은 참고용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11월 11일 12일 해외 축구 18경기 프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울버햄턴 vs 토트넘. 울버햄턴, 잉글랜드 일부 14위. 맨시티에게 첫 패배를 안겼지만 셰필드를 상대로 첫 승리를 안겨주는 의적의 행보를 보이는 중이다. 다만 울버햄턴이 역습에 특화된 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맨시티 같은 강팀들이 상대하기 더 쉬운 상대라고 볼 여지는 있을 것이다. 물론 현재 토트넘도 맨시티와 비슷하게 라인을 크게 올리는 유형이다. 이미 2명의 수적인 열세를 아는 첼시전에서도 라인을 극단적으로 끌어올리는 모습이 보였다. 토트넘, 잉글랜드 일부 2위. 공격과 수비에서 모두 누수가 큰 상황이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부임한 이후로 가장 큰 위기이다. 일단 다이어의 폼이 지난 경기에서 썩 나빠 보이지는 않았지만 매우 과감하게 라인을 올려버리는 상황에서는 울버햄턴의 역습에 당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비카리오가 고생하기는 했지만 결국 골키퍼 하나로는 실점을 모두 커버하기 어려웠다는 점은 지난 경기 결과로 증명된 상태이다. 코멘트. 그냥 오버 2.5를 찍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 토트넘이 스쿼드가 박살난 상황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라인을 내리는 식의 운영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문제는 역습 성향이 강한 울버햄턴은 이런 성향을 보이는 팀에게는 공격적으로 강점을 보일 수 있다는 점일 것이다. 토선생 픽. 승무패, 무승부. 핸디캡, 울버햄턴. 언오버, 오버. 라요 vs 지로나. 라요, 스페인 일부 9위. 라요의 압박과 기동력 중심의 전술은 나쁘지 않은 편이다. 다만 이런 전술을 쓰는 팀들 중 객관적인 전력이 가장 약하다는 평가를 듣고 있는 편이다. 전방 압박이 깨지면 커버 범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지로나 같이 공격 루트가 많은 팀을 상대로는 이 약점이 드러나게 될 가능성도 적지는 않은 편이다. 이미 비슷하게 운영하는 동적인 아틀레티코에게 대패를 당한 적도 있었다. 지로나, 스페인 일부 1위. 수비에서는 약점이 있다. 블린트의 느린 기동력과 화력을 중시하기 위해서 올라갔다가 생기는 간격 유지 실패도 나름대로 약점일 것이다. 다만 이를 커버하고도 남는 화력이 있어 승리를 챙기는 양상에는 큰 문제가 없다. 일단 후반과 중원에서 공을 굴릴 줄 아는 선수들이 있고 측면과 공격수들의 폼도 상당히 좋은 편이다. 코멘트. 두 팀의 성향을 생각하면 오버가 1순위가 되어도 좋을 듯하다. 다만 승리는 지로나의 승리가 될 것 같은 상태이다. 라요의 플랜이 꽤 나쁘지 않다는 생각은 들고 있지만 결국 공격 루트가 많은 지로나가 전방 압박을 무력화시키게 되면 커버해야 할 범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수비가 불안해진다. 이미 예전에서 대패를 당했을 때 나왔던 단점이다. 토선생 픽. 승무패, 지로나 승. 핸디캡, 지로나 승. 언오버, 오버. 레체 vs AC 밀란. 레체, 디탈리아 일부 13위. 최근에는 수비가 제법 무너지는 양상이 잦다. 압박 지향적으로 움직이는 편인데 이 상황에서 벌어지는 틈을 찔리면 대응이 잘 안 된다는 것이 단점이다. 이 때문에 제법 박스 안 상대의 슈팅을 허용하는 빈도도 높은 편이다. 밀란의 경우 지루가 공을 받고 양 윙어들이 침투하는 것도 주요 옵션 중 하나라 이 단점이 발목을 잡을 수 있다. 밀란, 이탈리아 일부 3위. 밀란이 공격적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많다. 앞서 언급한 양 윙어들의 침투도 있고 지루의 머리를 직접 노리는 크로스도 레체 상대로는 좋은 옵션이 될 것이다. 다만 압박을 적극적으로 하면서 라인 간격이 벌어지는 리스크가 있는 것은 밀란도 매한가지라 실점 상황을 아예 통제하는 것은 어려울 가능성도 있다. 코멘트. 밀란이 객관적인 전력이나 그동안의 전적에서 앞서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다만 밀란도 라인 간격이 벌어지면서 수비가 불안해지는 양상이 있는 편이라 레체의 적극적인 슈팅 성향에 실점하는 것도 이상하지는 않다고 하겠다. 토선생 픽. 승무패, 밀란 승. 핸디캡, 무승부. 언오버, 오버. 바이에른 뮌헨 vs 하이덴하임. 뮌헨, 독일 일부 2위. 얇은 뎁스를 어떻게든 극복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단 키미히와 더리흐트가 없는 상태이지만 키미히가 없는 상황에서도 케인이 도르트문트에게 해트트릭을 기록하는 등 화력을 투사하는 데 큰 문제는 없는 상태이다. 상대가 공격적인 스타일을 유지하는 팀을 상당히 잘 저격하고 있다는 점은 감안해야 하나
노이어와 김민재가 일단 뒷공간을 커버하는 데에는 좋은 모습을 보이는 편이다. 하이덴하임, 독일 일보 13위. 슈투트가르트를 잡아내면서 공격적인 스타일을 역습으로 저격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뮌헨과의 유일했던 경기에서도 5대4로 아깝게 지는 모습이었다. 다만 해당 경기에서는 상대 센터백이 전반 초반에 퇴장당하면서 수적인 우위가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력을 감당하지 못해서 패했다는 점에서 전력 차이는 꽤 컸다고 보는 편이 낫겠다. 코멘트. 뮌헨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일단 하이덴하임이 역습 능력은 높게 평가할 수 있겠으나 결국 수적 우위를 잡은 상황에서도 패배를 면치 못하는 등 뮌헨과의 전력 차이가 너무 크다. 키미히와 더리흐트가 없지만 이미 도르트문트도 체급으로 눌러버리는 모습을 뮌헨이 보여주기도 했다. 토선생 픽. 승 무패, 뮌헨 승. 핸디캡, 뮌헨 승. 언오버, 오버. 아우크스부르크 vs 호펜하임. 아우크스부르크, 독일 일보 10위. 호펜하임에게 역대 전적은 좀 약한 편이나 최근 5경기에서는 2승 3패로 아주 밀리지는 않는 편이다. 일단 난전을 유도하면서 강호들의 발목을 잡는 편이라는 건 잘 알려진 상태인데 현재 호펜하임이 측면 수비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 아우크스부르크의 난전이 제법 효과를 볼 가능성은 있다고 본다. 호펜하임, 독일 일부 6위. 현재 측면 수비 카데라백의 이탈로 인해서 한쪽 측면은 구멍이 될 수 있는 상태이다. 사실 공격에서도 빌드업의 핵심인 그릴리치의 부상 소식도 제법 크다. 베호르스트가 특유의 성실함으로 압박에 들어가면서 상대 수비를 위협하는 역할은 해줄 수 있겠지만 문제는 수비에서 생길 확률이 높다고 할 수 있겠다. 코멘트. 오버 2.5를 1순위로 추천하는 픽이다. 일단 현재 호펜하임이 측면과 중앙 핵심 선수들이 이탈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호펜하임이 선전도 예상하기 어렵다. 아우크스부르크가 난전으로 가는 운영을 즐기는데 호펜하임이 이에 말려들 가능성도 상당하다고 하겠다. 토선생 픽. 승 무패, 무승부. 핸디캡, 아우크스부르크 승. 언오버, 오버. 슈투트가르트 vs 도르트문트. 슈투트가르트, 독일 일부 3위. 슬슬 기라시의 공백을 느끼고 있다. 최근 2경기에서 한 골에 그쳤고 지난 하이덴하임전에서는 아예 졌다. 운다프가 공백을 얼추 메우고는 있지만 기라시의 가공할 득점력까지는 아닌데다가 기라시는 득점에 치중된 성향도 아니고 팀의 화력 자체를 끌어올리는 데 능한 자원이다. 물론 높은 에너지 레벨로 상대 중원에서의 빌드업 세밀한 부족을 공략하는 식의 퍼포먼스는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도르트문트, 독일 일부 4위. 일단 주도권을 쥔 상황에서는 실점 통제가 제법 되는 편이기는 하다. 다만 이 상황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중앙에서의 빌드업이다. 엠네잔이 부상 중이라서 나오고 있는 웨즈잔이 압박에 대응하는 양상이 너무 아쉽다. 슈투트가르트의 특성이 낮은 연령대를 바탕으로 한 꾸준한 압박이라 생각보다 슈투트가르트를 압도적으로 잡아내는 경우는 적었던 편이다. 코멘트. 슈투트가르트가 주포의 이탈 영향을 맡고 있기는 한 것으로 보여 도르트문트의 승리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졌다고 할 수 있겠다. 다만 도르트문트도 슈투트가르트를 압도적으로 잡아낸 경우는 적었고 빌드업에서의 세밀한 부족을 슈투트가르트의 높은 에너지 레벨로 공략할 수 있어 생각보다 도르트문트가 고전할 수는 있다. 토선생 픽. 승 무패, 도르트문트 승. 핸디캡, 무승부. 언오버, 오버. 다름슈타인 vs 마인츠. 다름슈타트, 독일 일부 15위. 라이프치히를 상대로도 꽤 전개가 괜찮은 모습을 보여준 만큼 올라서는 팀들을 저격해버리는 역습에서의 파괴력은 있는 팀이라고 봐야 할 것 같다. 다만 후반에 페이스가 와르르 무너지는 경우가 잦은 편인데 아무래도 상대의 중원 싸움에서 이기는 경우가 별로 없어 수비 시간이 길다는 점이 후반 페이스 조절에 영향을 주는 듯하다. 마인츠, 독일 일부 17위. 마인츠의 경우 생각보다는 공격적으로 올라가면서 슈팅을 많이 만들어내는 편이기는 하다. 다만 경합 상황에서의 난조와 결정력 부족으로 인해서 밸런스가 생각보다 좋지 않은 유형이다. 물론 지난 라이프치히전에서 승리를 기록하기는 했지만 경합 상황에서는 꾸준히 밀렸고 주중 경기를 치른 라이프치히가 골 결정력에서 난조를 보이지 않았더라면 승리를 장담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코멘트. 가장 추천하는 픽은 역시 오버 2.5가 될 것으로 보인다. 마인츠가 아직 제 궤도로 돌아왔다고 하기에는 경합 상황에서의 난조와 상대의 역습 전개 등 변수가 많은 상황이라고 보는 편이 나을 것이다. 물론 다름슈타트도 이기는 경기에서도 후반 페이스 저하가 상당히 많이 느껴지는 편이다. 토선생 픽. 승 무패, 무승부. 핸디캡, 다름슈타트 승. 언오버, 오버. 아스날 vs 벌리.
아스날, 잉글랜드 1부 3위. 이상하게 벌리를 상대로는 고전했다. 최근 5번의 매치에서 1승 3무 1패로 동률이고 그 경기들에서 모두 멀티골을 기록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지난 경기에서도 세비야를 밀어붙였지만 결정력 이슈로 인해서 만족스럽지 못한 2대 0이라는 스코어로 경기를 마쳤다는 점도 아쉬운 부분이다. 그나마 은케티아가 약체를 상대로는 제법 득점력을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여주기는 한다. 벌리, 잉글랜드 1부 19위. 앞서 언급했다시피 아스날을 제법 괴롭힌 전적은 있다. 다만 그 경기들은 모두 션다이치 체제에서 만들어낸 경기들이다. 거친 플레이와 롱볼로 아스날의 약점을 잘 후벼판 편이지만 콤파니 감독의 현재 전술은 아스날과 비슷한 전술이다. 사실상 이제는 벌리가 아스날의 먹잇감으로 봐야 하는 상태다. 코멘트. 아스날이 승리를 기록할 것이다. 벌리가 아스날을 제법 괴롭힌 전적이 있지만 감독이 바뀌기 이전에 붙은 경기들이라 상성관계를 재정립해야 한다. 벌리가 아스날을 괴롭힌 전술은 전임 감독의 수비와 롱볼이었지 콤파니 감독의 공격적인 전술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사실상 아스날이 체급으로 눌러도 할 말이 없다. 토선생 픽. 승 의무패 아스날 승. 핸디캡 아스날 승. 언오버 언더. 크리스탈 팰리스 vs 에버턴. 팰리스, 잉글랜드 1부 11위. 에제가 돌아오기는 하지만 공을 운반하는 아예우는 나이 때문에 에버튼의 거친 플레이에 고전할 가능성이 있기는 하겠다. 다만 에버턴의 플랜 중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세트피스 수비는 상당히 안정적으로 되는 편이고 상대가 오픈 플레이에서의 성과가 부족하기는 해도 팰리스의 압박 능력도 좋은 만큼 수비적으로는 크게 흔들릴 여지가 없지 않을까 싶다. 에버턴, 잉글랜드 1부 16위. 에버턴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친 플레이가 수비 상황에서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 플랜이 상대의 오픈 플레이 파괴력을 줄이는 데는 도움을 주는 편이나 문제는 박스 내에서 PK 헌납이나 자책골 등 불필요한 실점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편이다. 득점력이 크게 신뢰할 수준은 아닌 편이라 이런 사고 하나하나가 에버턴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다. 코멘트. 팰리스가 근소 우위를 점하고 있다. 두 팀이 오픈 플레이에서의 뭔가를 해내기 어려울 수 있지만 박스 안에서의 불필요한 실점 상황을 만드는 것이나 팰리스가 에버턴의 세트피스 전술에 대응할 수 있다고 판단하게 된다면 언더 2.5 양상에서라도 팰리스가 앞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토선생 픽. 승 의무패 팰리스 승. 핸디캡 무승부. 언오버 언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vs 루턴타운. 맨유, 잉글랜드 1부 8위. 지난 경기에서 지기는 했지만 레시포드의 퇴장 이전까지는 제법 경기력이 좋았다는 점이 위안이다. 일단 리그에서 14위 이하의 하위권으로 분류되는 팀에게는 전승을 기록하는 등 최소한의 자존심을 챙기고는 있는 상태이다. 다만 그런 경기에서도 공격력 부진으로 인해서 한 골 차이의 신승으로 마무리가 되는 경우가 잦다는 점은 생각해야 할 것이다. 루턴타운, 잉글랜드 1부 17위. 질식 수비로 나설 것이다. 중앙 미드필더들도 아예 내려와 버리면서 맨유의 공격진들이 떼거지로 부진하고 있는 현재 상황을 저격할 듯하다. 다만 루턴타운도 롱볼로 앞으로 붙여주는 것 이외에는 딱히 패턴이 없는 상황이라 루턴타운도 한 골이라도 넣을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다. 맨유가 일단 하위권 팀에게는 실점은 잘 내주지는 않고 있다. 코멘트. 언더 2.5를 픽하는 것이 가장 낫다. 맨유가 하위권 팀을 상대로는 승점 3점을 잘 따오고 있기는 한데 현재 공격력이 따라주지 않는 상황이다. 맨유의 승리를 픽하는 것이 어느 정도 합리성은 있지만 리스크는 상당히 크다. 루턴타운의 질식 수비를 맨유가 확실하게 공략할 만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느냐는 의문스럽다. 토선생 픽. 승 의무패 맨유 승. 핸디캡 무승부. 언오버 언더. 알메리아 vs 소시에다드. 알메리아, 스페인 1부 20위. 생각보다 화력을 잘 투사하는 편으로 특히 왼쪽을 매개로 올리는 크로스를 박스 안에서 마무리하는 패턴은 레알도 제법 고전했을 정도다. 다만 꼴찌에 처한 이유는 여전히 수비. 세트피스와 역습 제어 등 여러 방면에서 기본적인 위치 선정조차 안 되는 느낌이 강한 상황이다. 어느 팀과 붙든지 실점 가능성이 아주 높은 유형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소시에다드, 스페인 1부 5위. 양 측면의 수비가 약점이고 특히 트라우레가 빠져버리는 우측면이 실점 루트가 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최근 공격진의 폼이 나쁘지 않은 상황이라서 화력으로 소시에다드가 경기를 잡아내는 시나리오를 그려볼 수 있기는 하다. 이미 알메리아와 비슷한 스타일의 라요나 역습으로 나서는 헤타페를 상대로 패하지 않으면서 화력을 잘 투사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코멘트. 소시에다드의 승리를 기대하는 매치다.
그리고 오버 2.5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매치이다. 생각보다 홈에서 알메리아가 보여주는 화력이 만만하지는 않은 상황이다. 게다가 소시에다드의 약점이 측면이 될 소지가 있다. 다만 알메리아가 수비에서는 늘 불안한 구석이 있는 편이라 알메리아의 승리를 기대하기에는 어려울 것이다. 토선생 픽. 승무패 소시에다드 승. 핸디캡 무승부. 언오버 오버. 유벤투스 vs 칼리아리. 유벤투스 디탈리아 1부 2위. 애초에 빌드업에서의 유려함을 기대하면 안 되는 팀이기는 하나 그나마 이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라비오가 징계로 빠진 상황에서는 더욱 기대하기가 어렵다. 그나마 칼리아리의 박스 안 수비가 부실한 편이라 이를 이용하면 나름대로 신승 양상을 만드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본다. 300과 슈체츠니로 이루어진 수비력은 제 기능을 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칼리아리 디탈리아 1부 17위. 최근 상당히 화력을 잘 투사하고 있기는 하지만 유벤투스는 300의 안정감으로 박스 안에서의 슈팅을 최대한 억제하는 스타일이다. 칼리아리는 이와 반대로 상당히 박스 안에서의 슈팅 허용 비중이 높은 편이라 칼리아리의 입장에서는 유벤투스가 한 골을 넣고 유지하게 된다면 상당히 곤경에 처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으로 봐야 한다. 코멘트. 유벤투스가 신승 양상을 만들 수는 있을 것 같다. 일단 상대의 박스 안 수비는 불안한 축이라 측면을 이용해도 박스 안으로 공을 투사하기만 하면 득점력을 어느 정도는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300의 안정감은 공격력과 별개로 상당히 괜찮은 편이기도 하다. 언더 2.5를 함께 노릴 수도 있을 것이다. 토선생 픽. 승무패 유벤투스 승. 핸디캡 무승부. 언오버 언더. 본머스 vs 뉴캐슬. 본머스 징글랜드 1부 18위. 본머스의 경우 생각보다는 강호들을 상대로도 과감하게 압박 라인을 올려버리는 경우가 있는 편이다. 다만 강호들은 이 상황에서 생기는 라인 간격 이슈를 잘 활용할 줄 안다는 것이 문제이다. 뉴캐슬도 여기서 예외는 아닐 것이고 본머스가 올라가서 하는 것에 비해서 보여주고 있는 공격력도 만족스럽다고 보기는 어렵다. 뉴캐슬 잉글랜드 1부 6위. 중원과 수비에서 생긴 누수와 챔스 피로도라는 점이 변수가 될 듯하다. 다만 아직 중앙에서는 롱스테프, 조엘링톤이 제 역할을 해주면서 수비진의 느린 기동력이라는 단점을 1차적으로 커버할 수 있을 것이다. 본머스가 올라오게 되는 타이밍에는 침투에 능한 윌슨, 킥이 좋은 알미론이 한 방을 날려줄 수 있는 환경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코멘트. 뉴캐슬이 유리한 상황일 것이다. 본머스가 타이밍을 잡아서 올라올 가능성이 있는데 이 상황이라면 뉴캐슬의 윌슨과 알미론이 자신의 장점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이 될 것이다. 수비진의 느린 기동력 이슈도 본머스의 현재 공격력 성과가 부족하고 뉴캐슬 미드필더진의 견고함으로 1차적으로는 방어를 할 수 있을 것이다. 토선생 픽. 승무패 뉴캐슬 승. 핸디캡 뉴캐슬 승. 언오버 언더. 그라나다 vs 헤타페. 그라나다 스페인 1부 19위. 의외로 공수 전환의 빠른 속도를 이용해서 화력을 투사하는 경우가 있는 편이다. 다만 이 상황에서 생기는 공간을 찌르게 되면 생각보다 무기력하게 무너지는 경우가 잦은 편이다. 헤타페가 기본적으로는 사사디의 안정적인 스타일을 고수하는 편이기는 하나 공격적으로 나서면 성과가 제법 나고 있어 화력 하나만으로는 헤타페를 극복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헤타페 스페인 1부 11위. 그라나다의 아주 빠른 공세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동안 잘 써왔던 사사지의 전형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다만 이 상태에서도 마요랄과 그린우드의 힘으로 승리에 필요한 득점은 기록할 수 있는 전력을 가졌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이다. 원정에서 XG값이 하락하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 빌바오나 셀타를 상대로도 2골을 기록하는 등 결코 만만치 않은 득점력을 기록하고 있다. 코멘트. 헤타페가 유리하지 않을까 싶다. 일단 사사디로 그라나다의 공세에 대응하면서 마요랄과 그린우드를 활용한 공세 한 방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라나다의 수비는 늘 문제가 많은 유형이기도 하다. 물론 공수 전환의 빠른 이행으로 그라나다가 화력을 제법 보여주는 등 생각보다 오버 2.5 가능성이 높은 경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토선생 픽. 승무패 헤타페 승. 핸디캡 헤타페 승. 언오버 오버. 오사수나 vs 라스팔마스. 오사수나 스페인 1부 12위. 올 시즌에는 지난 시즌만큼의 수비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특히 박스 안에서의 슈팅 허용이 60%대 후반으로 치솟으면서 생각보다 난타전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졌다. 지난 시즌에 비해서 공격적으로 나서는 영향이 있는 듯한데 라스팔마스와의 점유 싸움에서 두각을 드러낼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다.
라스팔마스, 스페인 일부 12. 공을 잡는 것에 비해서 박스 안에서의 슈팅 생성을 어려워한다는 평가를 듣기도 하지만 최근에는 라미레즈와 비에라의 이탈에도 불구하고 비아레알이나 아틀레티코를 잡는 등 제법 괜찮은 흐름이다. 사실 원정에서도 공을 잡아내면서 점유율을 늘리는 것은 되고 있는 편이라 원정에서도 주도권을 쥐고 몰아치는 양상 정도는 보여주는 편이다. 코멘트. 라스팔마스가 승리를 거둘 수도 있을 듯하다. 슬슬 공격력이 승리에 필요한 수준까지 올라온 상황이고 올 시즌 오사수나의 수비력은 지난 시즌만큼의 퍼포먼스는 아니다. 특히 박스 안에서의 슈팅 허용 비중이 늘어난 상황이라 이를 라스팔마스가 공략하는 것도 어느 정도는 가능하다. 토선생 픽. 승 무패 라스팔마스 승. 핸디캡 라스팔마스 승. 언오버 오버. 보훔 vs 쾰른. 보훔 독일 일부 14위. 올 시즌 공중볼 경합에서 아주 좋은 유형은 아니라서 쾰른의 단순한 크로스 공격에도 좀 흔들릴 여지는 있다고 본다. 다만 쾰른의 약점인 아주 호전적인 스타일을 공략하는 역습의 날카로움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 롱볼을 이용해서라도 최대한 공을 앞으로 보내려고 하는데 쾰른이 공간을 많이 줄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 쾰른 독일 일부 18위. 상대가 공중볼에 약해 3대1로 이겼던 웬헨글라트바흐전처럼 운영할 수는 있을 것 같다. 다만 해당 경기에서도 결국 헤더로 골을 넣은 것은 하나도 없었고 상대의 퇴장자도 있었다는 점은 참고해야 할 것이다. 헤더의 정확도를 보장하기 어려운 것은 맞지만 젤케 같은 선수들도 결정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코멘트. 보훔이 승리를 기록해도 이상하지는 않은 매치다. 헤더 성공률이 낮다는 점은 좀 치명적일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쾰른이 보여주는 퍼포먼스나 수비, 체력적인 문제도 있는 상태이다. 보훔이 찌르기에 들어가는 상황에서는 넓은 공간을 주는 쾰른의 특성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토선생 픽. 승 무패 보훔 승. 핸디캡 무승부. 언오버 오버. AC 몬차 vs 토리노. 몬차 기탈리아 일부 9위. 토리노를 공략하는 것을 어려워했다. 토리노가 공격력은 몰라도 수비력과 코어의 안정감은 본인들과 맞먹는 양상이 강하다 보니 몬차 입장에서도 공략이 어려운 팀이라는 점은 자명한 사실이다. 토리노는 그나마 사나브리아가 킬러 역할을 해주었던 것과는 달리 몬차는 노후 구자리가 고정이 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웠다. 토리노, 이탈리아 일부 12위. 몬차에게는 제법 강했다. 비공식 경기였던 친선 경기에서도 지지 않았을 정도이다. 하지만 당시에는 이선에 블라시치미란 추크가 있는 상황이라서 최소한의 득점력을 보장할 수 있던 상태였다. 올 시즌 토리노는 이선 자원들의 전반적인 폼 저하로 인해 측면 크로스에만 의존하고 있다. 단단한 수비가 공격에서는 효과를 보기 어려울 수 있다. 코멘트. 언더 2.5를 안정적인 수익권으로 삼고 무승부를 기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몬차를 상대로 토리노가 좋은 전적을 보유하고 있기는 한데 문제는 올 시즌에는 과거처럼 이선 자원들의 퀄리티가 하락한 상황이다. 토리노의 공격력을 신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토선생 픽. 승 무패 무승부. 핸디캡 토리노. 언오버 언더. 레알 마드리드 vs 발렌시아. 레알 마드리드 스페인 일부 2위. 리디거도 징계로 인해서 출전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센터백 치고는 키가 크지 않은 알라바나초로 센터백 라인을 구성해야 하는 상태라 레알 마드리드의 올 시즌 아킬레스건인 공중볼이라는 점에서 레알이 약점을 드러낼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그래도 지난 경기 비니시우스와 호드리구의 득점포가 나왔고 벨링엄이 쉰 상황에서도 3골을 넣었다는 점은 충분히 긍정적인 상태다. 발렌시아 스페인 일부 8위. 발렌시아의 경우 가야의 왼측면 공략과 두로의 헤더를 기대해 볼 수 있다. 두로가 키는 크지 않지만 리그에서 넣은 골 중 4할을 헤더로 넣는 등 생각보다는 공중볼에서 약점이 아주 크지는 않다. 다만 적극적으로 나서는 특유의 플랜이 레알 마드리드 공격진에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상태이다. 지난 경기 비니시우스와 호드리구의 득점은 모두 속공으로 분류된 득점이었다. 코멘트. 레알 마드리드가 공격진이 살아나고 있는 상태라 일단 레알 마드리드가 유리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 경기에서도 공중볼이라는 약점이 드러날 가능성은 염두에 두어야 하고 발렌시아의 주포도 공중볼에서 아주 약한 타입은 아니다. 오버 2.5가 예상되는 상황이고 레알 마드리드가 스코어 차이를 크게 벌리지는 못할 수도 있다. 토선생 픽. 승 무패 레알 마드리드 승. 핸디캡 무승부. 언오버 오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영상은 참고용으로 봐주시고
유료 자료 및 최종 조합픽은 가족방에서만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가족방 문의는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 확인해주세요.